안녕하세요, 가감승제의 캣입니다. 자, 오늘도 진실혹은 거짓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이번에 드릴 말씀 이야기는요, 제가 7살 때 있던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지는 저를 낚시를 데리고 가시는 게 굉장히 취향이셨어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제 입으로 말하기도 그렇지만 아들 바보, 저를 굉장히 이뻐하셨어요. 어릴 때 사진을 보면은 막 저를 깨물고 안고 있고 업어주고 있고 죄다 아버지가 하셨어. 특이하게 진짜 저희 아버지가 다 하셨고 지금도 제가 이 나이를 먹고도 어떤 일을 한다,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거리낌 없이 얘기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정말 제가 존경하는 저희 아버님이세요. 어쨌든 간에 제가 7살 때는 저희 집이 많이 힘들고 가난했긴 했지만 아버님이랑 같이, 아버지랑 같이 낚시를 자주 갔습니다. 자주 갔는데 지금 대전에 대청댐이라고 있어요. 대청댐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그때 당시에도 상류는 낚시 금지였지만 하류 쪽은 낚시가 가능했어요. 가보고 싶긴 한데 지금은 하류도 낚시 금지가 돼가지고 어쨌든 낚시를 갔는데 주말만 되면 거기에 계절을 불문하고 진짜 많은 분들이 오셨어. 가족 단위로도 많이 오셨고 매번 아버지랑 이제 낚시 용품점에 가서 지렁이를 사가지고 떡밥을 사서 맨날 나는 떡밥을 모래성 쌓듯이 맨날 말아놓고 7살 때부터 저를 낚시를 가르치셨어요. 낚시를 가르치셨는데 맨날 아버지랑 이렇게 둘이 딱 낚싯대 놓고 난 이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마치 최면에 빠져들지. 찌를 보고 있으면 말이에요, 우주가 보여요, 여러분. 찌를 보고 있으면 우주가 보여. 그 수평선과 하늘의 경계선에 물 잔잔함만 탕탕 퍼지는데 점점 빠져들어. 어쨌든 그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거 없이 낚시를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낚시를 해서 잡은 물고기, 붕어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직접 손질해서 매운탕을 끓여주시기도 하고 향어라든가 쏘가리라는 게 잡혀요. 메기 같은 경우도 잡히는데 메기 잡으면 월척이고 향어 같은 거 30cm 이상 잡히면은 그 옆에 횟집이 그거 물고기를 샀어. 횟집이 물고기를 사가지고 그 향어를 팔아서 집안 살림에 보태는 그런 그런 걸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 아버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주마다 지금도 2-3번씩 낚시를 가세요. 낚시를 가셔서 붕어를 잡아오시거든요. 붕어를 잡아서 붕어즙을 해 드십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도 그 전통이 벌써 30년 가까이 이어져 있다고 보면 돼. 어쨌든 저희 아버지는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셨고 나도 낚시를 좋아했어요. 따라가는데 7살 때 한 가을쯤에 간 낚시였어. 그 대청댐에 가면은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가 대청댐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거기 대전 역전에서 안쪽으로 쭉 들어가다 보면은 대전 변두리 이제 끝쪽이 나와요. 신탄진 쪽이 나오는데 거기 쪽에서 이제 무슨 산길을 타고 올라가야 돼. 산길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왼쪽으로 대청댐이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청댐 하류는 한쪽은 평지고 한쪽은 절벽인 거야. 한쪽이 절벽, 한쪽은 평지, 자갈밭인데 이 사이에 강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절벽, 강이 흐르고 이쪽이 평지. 쉽게 말해서 이렇게 삥 돌아가가지고 평지 쪽으로 들어가서 낚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낚시를 딱 하고 있으면 정면으로 보이는 건 절벽이지. 절벽이 보이는 건데 이렇게 그때 낚시를 이렇게 쭉 하고 있다가 이제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워낙 밤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밤 낚시를 좋아했어요. 그럼 찌에다가 이렇게 뚝 부러뜨려 가지고 불빛 나오는 걸 위에다 꼽고 그걸 보고 이제 찌의 움직임을 보고 땡긴 다음에 잡는 거야. 그래서 밤 낚시를 하는데 그날은 유독 사람이 없었어. 밤 낚시를 하는데 밤낚시가 원래 사람이 많이 없긴 없어. 늘 가면 없는데 우리 아버지랑 나 쪽이 여기 있고 저쪽 끝쪽에 이제 사람이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몇 명 있었는데 낚시를 하고 있다가 한 새벽 2시쯤 됐나? 한 2시쯤 됐을 때면 이제 그때 되면 귀뚜라미 소리랑 물 흐르는 소리, 되게 평화로워요. 지금 뭐 무섭다 하시는데 되게 평화로운 소리가 들립니다. 밤바람이 이렇게 싹 불고 이제 근처에서 새소리,
물고기들이 숨 쉬려고 수면으로 입만 뻥끗 내밀어서 이렇게 잔잔하게 물 퍼지는 소리, 이런 소리들밖에 안 들려. 진짜 정적이야. 한 새벽 2시쯤 됐을 때가 제일 조용해요. 진짜 싸해. 완전 조용하거든. 어느 순간이었어. 이제 새벽에 대청호에 커플들이 차 타고 가끔 올라가요. 그럼 절벽을 보고 있으면 절벽 위쪽에 도로가 있으니까 이제 차가 윙 하고 지나가는 게 보이겠지 가끔. 그런데 커브를 틀어. 거기 딱 경계가 커브를 이렇게 틀어요. 그러면은 자동차 전조등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정면으로 보였다가 사라지겠지. 그렇죠. 새벽 2시쯤에 차가 한 대 쓱 지나가는 게 보였는데, 그 절벽 쪽에 도로가 말이죠. 옆에 인도가 있어요. 대충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올라가는 길에 인도가 있어. 사람들 걸어다니라고. 전조등이 잠깐 커브를 돌면서 찰나에 지나는 순간에 그 전조등에 웬 사람 모습이 비쳤어. 새벽 2시에 등산을 하는 사람은 많이 없죠. 많이 없었는데 어쨌든 싹 스치면서 웬 사람의 모습이 비쳤어. 워낙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남잔지 여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의 모습이 비쳤어. 걸어가고 있었으니까. 여기까진 문제가 없었어. 그리고 나서 1시간 뒤에가 문제였어. 낚시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는 이제 뭐 붕어 잡고 뭐하고 이제 뭐 아버지가 라면 끓여줄까 해가지고 얘 라면 먹어요 아빠 해가지고 막 라면 끓여 먹고 있는데 1시간 뒤에 똑같이 차가 한 대 지나가는데 아까 걸어가는 모습이랑 똑같은 모습을 본 거야. 나무가 아니지, 걸어가고 있었으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1시간 전에 거기서 걸어가는 모습이 비쳤으면 그 사람은 지금 내려가고도 말았어요. 내려가고도 남았어야 돼. 근데 왜 1시간 뒤에 똑같이 자동차 전조등이 지나가는데 왜 똑같이 걸어서 내려가는 모습이 보일까? 근데 가끔 새벽에 그렇게 낚시를 할 때는 정신이 좀 몽롱해지고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내가 뭔가 착각하고 있나 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 그렇게 새벽 4시가 됐습니다. 아버지랑 중간에 차를 타고 나갔어요. 나가서 편의점이 근처에 없다 보니까 다시 그렇게 뚝 돌아서 그 절벽길로 반대로 돌아 나가서 그 앞에 편의점을 갔어야 돼. 편의점을 가서 빵이라든가 우유라든가 이런 걸 사왔는데 거기를 내가 옆으로 직접 지나갔잖아. 그래서 아까 본 게 혹시 잘못 본 건가, 뭐 나무였나 해서 보러 가려고 했는데 거기엔 나무 하나 없었고 사람 하나 없었어. 그리고 다시 빵이랑 우유를 사가지고 다시 낚시하는 자리로 왔어요. 와가지고 다시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새벽 4시가 됐어. 새벽 4시인가 4시 반쯤, 그때가 가장 어두울 때지. 해 뜨기 직전이니까 가장 어두울 때인데 이제 그때쯤에는 워낙 그쵸 대청호로 낚시를 뭐 2년 3년, 나 6살 5살 때부터 아버지가 데리고 다니셨다 보니까는 이제 웬만큼 알아요. 그래서 내가 아빠한테 와 아빠 지금 대청호 그 수력발전소 아저씨들 출근할 시간이다 막 이런 식으로까지 내가 얘기를 했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새벽 4시 반, 가장 어두울 때 이제 출근하는 차들이 있겠죠. 지나가는데 이번에는 도저히 내가 본 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어. 차가 거의 1분 단위로 3대가 지나갔는데 그 3대 전부 다 커브를 돌 때 웬 사람이 내려가는 형상이 그 전조등에 3번 연속으로 비친 거야. 똑같은 모양으로. 그런데 아까와 달라진 게 있다면 이번엔 좀 빠른 걸음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랄까. 근데 그 빠른 걸음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똑같아. 걷기 시작하는 곳이랑 도착하는 곳이 똑같아. 2, 3번 뛰어서 내려가는 게. 그때쯤엔 제가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아빠 저기 웬 사람이 걸어가는 게 아까부터 계속 보여. 그러자 아버지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께서는 진짜 철인이세요. 갑작스럽게 얘기하는 거지만 한 5일 밤을 안 주무셔도 크게 문제가 없고 약간 그 몽골족 장군 쪽의 위풍당당한 그런 체격을 가지고 계세요. 몽골 장군 같아. 외모도 좀 몽골 장군 같은 그런 느낌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께서도 이제 차가 지나갈 때마다 보셨는데 그런 건 본 적이 없다. 네가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가 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해가 슬슬 뜨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안 보이겠지.
내가 잘못 본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가 뜰 때쯤이면 자 이제 생선 그 물고기 잡은 거 횟집에다 팔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낚시 가방이라든가 낚시 용품들을 이제 정리를 슬슬 하고 있는데, 정리를 하고 있다가 이제 해가 거의 다 떴어. 어느 정도 이제 살짝 어두운 그 푸르스름한 그런 상태였는데 차가 쓱 지나가는데 혹시나 해서 딱 봤는데 이번에는 밝다 보니까 그림자가 아니라 사람이 보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온몸이 피투성인 거야. 거기가 절벽이라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해가 뜨면 말이에요. 해가 좀 늦게 떠요. 그러다 보니까 푸르스름한 게 길어. 그런데 확실히 볼 수 있었어. 내가 시력도 진짜 좋거든. 웬 피투성이의 남자분이었거든. 남자분이 막 뛰어서 내려가는 거야 거기를. 그래서 내가 아빠 저기 웬 피 흘리고 남자가 뛰어내려가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딱 보는데 그런 거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쨌든 저는 굉장히 심란했고 한 3일간 잠을 제대로 못 잤어. 어린 나이다 보니까 더더욱이. 그렇게 집에 갔고 엄마한테 얘기를 해도 엄마는 야 뭐하냐 야야야 얘기하지 마라 얘기를 했어. 근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7살에는 여러분, 제가 7살 때 핸드폰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던 시대예요. 그죠? 없던 시대다 보니까 대체 그게 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지. 그런데 일주일 뒤에 뉴스를 봤어요. 뉴스데스크. 저녁 9시 뉴스데스크 MBC. 대전 대청호 수력발전소 중턱에서 40대 남자가, 쉽게 말해 새벽에 졸음운전을 하다가 가로수의 나무를 들이받고 차와 함께 중간쯤에 수력발전소랑 그 댐 사이에 빠져서, 차가 빠져서 쉽게 말해서 사망했다는 뉴스가, 그거를 발견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40대 중년의 그 남자는 새벽에 쉽게 말해서 이제 기러기 아빠였던 거지. 시외로 출근을 하시는 분이었고요. 집안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새벽 2시마다 출근을 해서 그 대청호 라인을 통해 옥천 쪽으로 출근을 하시던 분이었어. 출퇴근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낚시 금지 구역이고 이 사람의 출입 금지야. 입산 금지 지역이라 발견이 늦었던 거야. 그걸 사고 나고 나서 일주일 뒤에야 수력발전소 직원이 발견을 했어요. 그 뉴스를 보고 나서 내가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어. 엄마한테 말씀을 드린 건 저 아저씨 아닐까, 저 아저씨 아닐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뭐 어린애 말이니까 딱히. 그리고 사실상 뉴스에 그 아저씨 뭐 시체라든가 이런 게 나올 리가 없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가족한테 달려가던 게 아니었을까. 그 새벽에 내가 본 건 사고가 나고 나서도 자기 자식들에게 달려가고 싶던 게 아닌가. 내가 만약에 본 그 아저씨, 그 유령이 만약에 거기서 사고 난 그 아저씨라면 나라도 가족에게 달려가고 싶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와서야 해봅니다. 뭐 어쨌든 제가 7살 때 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다니면서 봤던 어느 한 일종의 일화였습니다. 자, 가감성대 캣타였고요.